의원님도 같이. 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쿠팡 의혹엔 허위 정보, 과로 추궁엔 새벽 배송 같이 해보시죠. 라고 헤럴드 로저스 쿠팡 현 대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 쿠팡 청문회 이틀째 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첫날 청문회 소식을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뭐 여야 없이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어제는 그래서 오늘 있는 청문회는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청문회는 어땠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한번 택배 체험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적어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꼭 같이 해보시겠어요? I would love to deliver with you. I've done it several times and think it's a great experience. So you're welcome to come along with me. 네. 아, 이래서 오늘 키워드가 의원님도 같이구나라는 거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자는 거 물론 지금 정일영 의원이 이거 같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보셨어요? 하셔야 됩니다. 하루 말고 일주일 하세요. 그러니까 당신 해보세요에 사실 방점이 있는 얘기였었는데 이걸 받으면서 한 얘기가 지금 의원님도 같이 하시죠.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수영 의원님. 네. 같이 하자는 게 이제 우리도 함께 해요. 우리 뭐 친해져 봐요. 함께 해요. 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건지 나만 해 너도 해. 라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후자로 보이는 거면 좀 꼬인 겁니까? 아닙니다. 물귀신 작전 맞아요. 이런 걸 두고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제가 또 놀란 거는 이런 질문은 또 정확하게 인식하고 답변을 해요. 아하. 다른 질문은 사후정 답변, 동문서답을 하는데 이런 것도 정확히 알아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국세청하고 같이 우리가 공지해서 조사한다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그건 안 된다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네.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물귀신으로 끌고 들어가거나 혹은 사후정 답변 굉장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신한테 불리한 질문은 사후정이고 좀 유리하거나 공격적으로 해야 될 질문은 금방 알아듣고 함께 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선택적인 말하자면 통역, 그러니까 통역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약간 감정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뭐 나 자꾸 이렇게 공박하는데 그렇게 원하면 같이 한번 해. 그리고 하루 이틀 하지 말고 일주일 같이 한번 하자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원한다면이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저에게는 이제 제가 보기에 저렇게 되면은 해당 의원은 선거운동 톡톡히 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워낙 주목도가 높아서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은. 네. 근데 로저스 대표가 저렇게 선택적 답변을 하는 것. 저거는 굉장히 저는 옳지 않은 태도다. 그러니까 유불리에 따른 저런 태도에 대해서는 아마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날카롭게 좀 지적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말씀, 선택적 답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어떤 건 물어봐도 10번, 20번을 물어봐도 사후정 같이 대답을 하면서 이런 건 콕 집어서 같이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태도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 또 있었습니다. 요 얘기도 같이 좀 들어보시죠. 저 170명 확인 어저께 제가 우리 증인한테 물어봤는데 저 숫자 확인하셨습니까? No, I have not had an opportunity to check. I've been here testifying. 아니 밤새 증언했습니까? 이 중요한 걸 그렇게 또 언론을 보면 어떡합니까? Do you think this is funny? 장난하고 있어요 지금? I don't understand why I'm being treated this way. I'm trying to 그게 answer 답을 your questions 해야죠. that you are asking, and you're not allowing me to answer them. 그만하세요. Please allow me to 또 answer the 시작이야. questions. I just Stop! want to answer I told you the answer. I don't know why you're yelling at me. 어저께 책상 집에서 나한테 소리 일렀잖아. 이게 중차대한 Still not 사안인데 being allowed to answer the questions. 네, 아니요, I'm 모른다고 still not being 했으니까. allowed to answer questions. 네. Why don't you want me to speak? 네, 네. You called me here. 네, 따박따박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본인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헤럴드 로저스 대표입니다. 아까 보신 그 영상이 사실 염태영 의원이었었고요. 지금 보신 게 지금 이 정일영 의원이다라고 좀 정정을 좀 드려요. 근데 정일영 의원이 나한테 말이야, 책상으로 손가락 치면서 고성도 질렀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조용히 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로저스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창환 교수님.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분이 한국인이면은 이런 얘기가 안 통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름 전에 로저스 대표 내정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전해드릴 때부터 사실은 예상됐던 대목이에요. 나 미국 사람인데 나한테 왜 그러냐. 그리고 통역이라고 하는 순차 통역이라고 하는 그 시간차를 노려가지고 네. 자기 할 말 다 하고
정말로 날카로운 공격은 못 알아들은 척 딴 얘기할 수 있고 알아들은 거는 영어로 채 빠르게 자기 얘기 다 해버리고 자, 이런 걸 보면 결국은 그 로저스 대표를 임명한 것 자체가 이번 청문회를 갖다가 시간 끌기용으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소송전에서 소송을 통해서 쿠팡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주가를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답변과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고스란히 지금 이 안에 드러나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국회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네. 뭐 답변 그만하세요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멈춥니다. 멈추는 이유는 국회의원에 대한 존중이에요. 국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로저스 대표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한다. 나를 왜 이렇게 죄인 몰듯이 하냐. 지금 뭐 퀴즈 문답하냐. 이거 미국에서는 이거 정상적이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들이 로저스 대표가 나올 때 지금 쿠팡이 국민들에게 100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인데 네. 저렇게 외국인을 내세워가지고 우리는 잘못한 거 없고 야간 노동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얼굴에 철판을 깔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뭐 그 맞는 킬로서 지금 활용되는 거 아니냐. 좀 네.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지금 밉상으로 보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임주혜 변호사님 재판에서도 태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판에서의 태도는 양형 기준에 참작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 로저스 대표는요, 쿠팡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하게 계산된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가능한데 얄밉게 잘하는군요. 그렇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건 비판적인 시각이 담긴 잘하고 있다인데 지금 청문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같이 한번 야간에 일해보자라고 하는 건 야간에 이렇게 무리한 근무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국회의원은 언급을 하지만 네. 함께 하자고요. 이렇게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이런 통역적인 문제 때문에 공방이 오고 가는 건 지금 이 청문회가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생중계가 되고 있고 증거로서 나중에 재판에 가도 쓰여질 수 있는 자료인데 네. 동문서답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쿠팡 측이 이를 모르고 외국인 대표를 앉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계산된 태도로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네.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특히 미국에서 문제가 됐을 때 네. 우린 한국에 이렇게 청문회 출석도 하고 보상안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서 방어했습니다라고 외관적인 형태만을 갖추기 위한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라는 비판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철저하게 근거로 좀 쓸만한 명분을 차곡차곡 축적하는 청문회 이틀인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희가 쿠팡 대표가 바뀌었어요. 외국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어요. 법꾸라지면 어떡하죠?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은 철저하게 그 예상에 아주 적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제 청문회 현장에서도 질타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오만방자 질타에 쿠팡 대표 출금 위중 고발 겁나지 않아요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요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When my team reviewed the proceedings from yesterday, they discovered that the translators are not translating my full answers. 이제 이렇게 되기 I 때문에 am here 제가 under 안 하려고 penalty 한 of 거예요. perjury, as you remind me many times. I would ask, please, that the translators be allowed to translate my full answers so that you who have been misled by misinformation that is out and about, I will 지금요. not be intimidated by your threats of 중단하시고요. arrest,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deportation, travel ban, 중단하십시오. perjury. I will not be intimidated. 네, 중단하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더 크게 얘기하죠. 말이 중단될까 봐 그 소리를 더 덮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내면서 겁나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임 변호사님. 지금 뭐 출국 금지, 위증 고발 무슨 근거로 어떤 자신감으로 이게 겁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냐. 나 법 잘 알이야. 마음대로 해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 조항은 있습니다. 근데 이 위증이라는 것이 내 기억에 반하는 진술,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위증인 것인데 네. 로저스 대표는 큰 무기가 있습니다. 언어적인 장벽이 있었죠. 지금 이 청문회에서 고성이 오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너무 시끄러웠고요. 상대방 쪽에서 나를 한국어로 압박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통역을 쓰려고 했는데 통역에게도 자꾸 제지를 하고 네. 동식 통역기를 끼라고 하니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방어 분명히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의도로 영어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네. 국회의원들에게 이게 번역이 되면서 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 반드시 할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게 지금 정부와 협력해서 쿠팡이 조사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위증 혐의다라고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정부, 협력, 사실상 그 단어 자체가 이미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어떤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력 정도의 수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적으로 보자면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전 이 부분도 로저스 대표가 철저하게 계산하고 출석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헤럴드 로저스 대표가 다 따박따박 본인 계산 하에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네. 결국은 이게 다 법적 근거고 명분으로 지금 쌓일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참 이런 게 아까 위증 얘기는 사실 말씀처럼 국정원의 지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여기에서 국정원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지시한 게 없는데요. 위증죄로 고발해 주세요. 라고 먼저 이 국정원에서 입장을 밝혔죠. 거기다 뭐 위증죄 고발하세요. 나는 거리낄 게 없습니다. 난 진실만 얘기하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아니 국정원 누구랑 쿠팡에 누가 만났는지 이게 밝히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했는데 어제 요 부분 다시 한번 이 청문회 이틀째에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당신들이 발표했다고 한국 정부도 발표를 해야 한다고요? 이 성공적인 사례를 왜 발표를 안 하냐고요? 한국 정부는 당신네 쿠팡의 로펌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부 지시를 받았다고 어제 거듭 얘기했습니다. We received instruction from this national agency. We've said that consistently. It was a cooperative investigation. I think it was very successful. I'm not sure why we're not talking about it, why we're not sharing this information with the Korean people. 지시와 협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답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재걸 법무 담당 부사장 나오세요. 이 부사장은 우리말이 아가 다르고 어 다르는 거 아실 거예요. 그 쿠팡 내부에서는 국정원을 접촉한 사람이 다수가 있다, 복수가 있다. 국정원 직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습니다. 공문 받은 것도 있다고 했죠? 네, 있습니다. 공문 1개입니다. 네, 12월 2일 전에 받은 거예요, 처음에. 저에게 그 용의자의 위치를 계속 물어봐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용의자에게 연락을 취하라는 요청은 3번 이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가 설명을 그 노트북을 강에 던졌다라고 설명을 해서 저희가 바로 그 국정원에다 공유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중국에서 임의로 강에 들어가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몰라서 좀 망설이고 있었고요. 네. 다만 국정원에서는 강하게 강에 들어가서 건지는 걸 시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헤럴드 로저스 대표랑 얘기가 도저히 들어가시고요. 한국말 할 수 있는 이 법무 담당 나오세요. 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쿠팡 이렇게 얘기하죠. 국정원 3명 만났어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강에 들어가서 노트북 건지라고 해서 건졌고요. 그리고 포렌식도 포렌식 업체 어디 할까요? 여기 어때요? 얘기하니까 그럼 뭐 여기도 괜찮고요 하면서 국정원이랑 논의하에 포렌식 업체를 선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최수영 위원님 쿠팡 이것도 맞나? 그럼 국정원에서는 위증죄로 고발하라는 또 무슨 얘기야?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 아마 이럴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네. 국정원은 이제 중국에서의 정보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그러니까 정보기관들은 서로에게 통보한 다음에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쪽에 가 있는 우리가 화이트 요원이라고 해서 네. 정식 이제 외교 등록이 돼 있는 그 요원들이 이제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강에 들어가서 건질 수 있는 거는 이해 당사자인 기업밖에 없으니까 아마 지시를 할 수는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저는 그 건져내는 거는 국정원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했다가는 그거는 상대국에 대한 그거는 정보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해 당사자이고 피해자인 쿠팡이 그 진술을 받았으니까 그 특정한 위치에 가서 그걸 건져내라까지는 저는 협업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이걸 포렌식을 임의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 얘기는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저도 제가 뭐 국정원과 저 쿠팡의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네. 없으나 초반부까지는 국정원이 협조를 요청했을 거라는 추론은 가능한데 그 다음에 건져냈을 때 다음부터는 물론 이제 중국에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포렌식 해야 되는지 뭐 어디까지 유출됐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정원의 지침이 세부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조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쿠팡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측 간에 지금 위증 고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국정원은 우리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저는 국회에다가 이 부분을 상세히 쿠팡 얘기 말고 공유를 해야지 왜 이걸 쿠팡의 부사장의 얘기를 임의로 이렇게 듣습니까? 전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정보위원회가 네. 관계자 불러가지고 비공개로 들으면 되는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괜히 이게 저는 오히려 중국도 괜히 이거 현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자극하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논란 끝내고 네.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들으면 좀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잘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임주혜 변호사님. 아까 이게 뭐 중국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 이해 당사자인 기업만 할 수 있어서 이 쿠팡을 시켜서 뭐 건져내겠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능한 건가? 저희는 항상 수사 대상인데 기업 이해 당사자를 떠나 수사 대상인데 이거를 터치하는 것 자체가 접촉하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오염이 될지 증거가 라는 부분인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굉장히 의아하죠. 지금 이 상황은 어찌 보자면 정부와 쿠팡이 완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요. 납득하기 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 측과 접촉을 했다고 밝힌 이 이재걸 부사장 역시도 법무 담당입니다. 이 정확한 이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청문회에 나와서 위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지는 저는 않았으리라고 보고요. 네. 근거는 있을 겁니다. 국정원이 어떤 공문을 보냈다거나 국정원 인원 몇 명이 실제로 쿠팡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부분은 전 증거가 남아있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국정원에서 이렇게 위증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할 정도로 펄쩍펄쩍 뛰고 있는 건 네. 세부적인 부분은 전 협의는 안 됐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요. 쿠팡 측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거기 때문에 쿠팡이 네. 건져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포렌식을 쿠팡이 직접 했다라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국내 수사기관에 그대로 완전한 상태로 보존을 해서 제출을 하고 수사기관이 먼저 열어봤어야 되는 건데 쿠팡 측이 이걸 임의로 먼저 열어봤다? 그래서 실제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 부분은 증거를 오염시킬 의도가 있다고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국정원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누구와 연락을 하고 지시를 했는지는 국정원에서 이제 밝히면 그만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은 분명히 메일로든 문자로든 전화로든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국정원은 그 부분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전 있다고 보고요. 그 이후의 과정은 수사기관에서 증거 오염의 우려는 없었는지 조사를 받을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공이 또 살짝 또 국정원으로 좀 넘어간 셈이 됐어요. 명확하게 우리가 접촉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의 의도는 이거였는데 그때 뭐라고 답이 왔다라는 명확한 설명이 또 있어야 국민들도 납득을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진실공방으로 갈 일인가라는 며칠째 진실공방을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 이 쿠팡 청문회 저 사람 누구야라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저희 사진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본 게 아니고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까만 모자에 까만 마스크에 까만 옷에 누구지? 다스베이더 누구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누구냐? 사실 소상공인의 자격으로 어제 나왔습니다. 참고인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쿠팡에게 방풍나무를 납품하는 저와는 관련도 없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중소상공인의 모습이 저의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쿠팡은 그 3,000원의 방풍나무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지금 쿠팡에서 방풍나무를 검색하면 쿠팡의 PB 상품 로켓 프레시 제품만 검색이 됩니다. 네.
완전 신원을 알아볼 수 없게 하고 음성 변조까지 하고 지금 나왔죠. 이거는 내 신원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대외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이해 당사자인 쿠팡한테도 이걸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텐데 박창환 교수님, 지금 요지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팔고 있는데 이거를 쿠팡이 자사 제품으로 PB 제품으로 해서 내서 우리 피해봤어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서 사실은 PB 상품 그러면 굉장히 싸잖아요. 똑같은 제품 질인데 값싸다 보니까는 PB 상품을 많이 구매를 합니다. 네. 그런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쿠팡이라고 하는 유통업체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잘 팔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비슷한 물건에다가 PB 상품 붙여가지고 파니까 내게 안 팔리는 거죠. 그럼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근데 나만 있겠느냐. 비일비재한 거고 독점적 지위를 갖다가 이용한 PB 상품을 통해서 사실상의 독과점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PB 상품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갖다가 이게 피해를 줬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조치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PB 상품을 통한 중소상공인 피해를 갖다 막기 위한 대책 수립도 해야 되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을 한 거고 이게 이런 진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의미 있는 진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의미 있는 진술만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게 사실 다른 데도 이 같은 이슈가 어떻게 보면 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쿠팡이 논란이 되면서 쿠팡 내의 이슈 중에 하나로 지금 나왔는데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제도 개선까지 확실하게 뿌리를 좀 뽑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 가리고 나올 만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였다라는 게 증명이 좀 되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